자, 걸그룹 출신 BJ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 사건 당일 상황을 짚어봐야 되겠네요. 네, 일단 이 해당 BJ 같은 경우에는요, 2017년도에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인물입니다. 그러다가 활동을 중단했고요. 지난 2022년도부터 B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이 지난해 1월 새벽에 벌어졌습니다. 당시에 이 BJ랑 소속사 대표가 사무실에서 만났고요. 그 방에서 뭔가 그 활동 관련한 금전적인 조건,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. 그러다가 이 해당 BJ의 주장에 따르면 대표가 사무실에서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 대표가 옷을 벗으려는 틈을 타서 밀쳐낸 뒤에 확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. 이 해당 BJ는 그래서 지난해 1월에요.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. 그러자 이 BJ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게 됐습니다. 자, 검찰 수사에서도 내내 줄곧 난 성범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확 뒤엎는 무언가가 뿅 나왔습니다. 자, 이 주장을 반박하는 목격자, 바로 CCTV입니다. CCTV 영상이 좀 진술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방을 나왔다고 하지만 좀 느긋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 있고요. 느긋느긋하게 이렇게 절레절레 나오는 모습이, 여유롭게 느긋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. 또 그 이후에 소파에서 좀 편안한 자세로 누워가지고 립글로스 같은 것들을 바르기도 하고요. 또 여기 립글로스를 바르고요. 또 담배를 또 피는 등 자유롭게 하는 행동까지 CCTV에 포착이 돼 있습니다. 과연 성범죄를 피하기 위한 행동인가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하고, 또 사무실 나온 뒤에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스킨십 하기도 하면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립글로스를 바르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, 소파에 네. 누워서니까 이 상황이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의 시간대에 저 지금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자, 교수님, 검찰이 의심한 부분 또 있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당일에도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데 이 3일 뒤에도 이 소속사 사무실에서 또 이 대표랑 만나요. 근데 이 BJ는 소속사 대표가 불러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대표는 이 BJ가 찾아왔다라고 의견이 다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성폭행을 당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3일 후에 같은 사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 얘기를 하려고 만난다는 그 자체도 좀 이상하고요. 그다음에 그 만난 다음에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그 만났던 날 이 대표한테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. 만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춤추듯이 꽁충깡충 뛰어나가요. 근데 3일 전에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사무실에 그 똑같은 대표를 만나면서 저렇게 기분이 좋아서 나가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대표에 의하면 이날 이 BJ는 BJ 활동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좀 후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대표가 노력해보겠다라고 답을 했더니 저렇게 기분 좋아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. 물론 저희가 어떤 피해자다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앞서 보신 그 CCTV 영상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직후 또는 성폭행 피해 가해자와의 만남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. 자, 일단 팀장님, CCTV가 없었더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소속사 대표가 난감한 상황이었었는데요. 그 소속사 대표 변호인하고 취재를 해봤더니 당시에 그 BJ 사실은 경찰에 그 성폭행 미수로 고소하지 않습니까? 경찰에 조사를 해보니까 증거 물증 혐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보통 불기소하게 되면 요즘은 불송치, 검찰 송치를 안 하거든요.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성이 검찰에 이의 신청하니까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면서 여자를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이 여자분이 그 당상을 물어보니까 뭐라 하겠냐면 내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.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죠. 고소까지 했는데. 그리고 제가 그 정신과 약을 먹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여성분이 거짓말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이 BJ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그 재판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. 자,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. 대체 왜 소속사 대표한테 저렇게 성범죄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던 걸까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동기가 뭐니? 저희가 말이죠. 소속사 대표 측 변호인과 연락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. 그 날부터 이제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생각에서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좀 뜯어내야겠다.
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뭐 합의금을 뭐 한 3억 정도는 뜯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었거든요. 결국 돈이다. 네, 그게 이제 대표 측의 입장이고요. 그 전에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사 대표한테 여자친구랑 헤어지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앙심을 품어서 무고한 걸로 보인다.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 대표 측 변호인이 보는 진짜 범행 동기는 돈이라는 겁니다. 일단 사건 벌어지고 3일 뒤에 이 BJ가 대표 사무실로 왔는데요. 금전적인 후원을 요구도 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아마도 강간미수로 고소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겠다.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실제로 제3자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. 이런 얘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이 재판부 선고가 좀 상당히 놀라워요. 그렇죠.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처벌케 했을 때 무고죄가 될 수 있는데요. 구형은 검찰 구형 1년이었는데요. 1년. 재판부 선고는 구형보다 훨씬 많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. 야. 지금 CCTV에 명확하게 많이 나와 있죠. 성범죄를 피하려고 했던 행동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. 또 재판부가 그게 막 지금 직후 상황이잖아요. 직후에 와서 저렇게 느긋하게 걸어가고 옷 찾고 누워서 립글로즈 바르고 담배 피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재판부가 이해할 수가 없다, 거짓말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너무나 자유로운 행동을 지금 보인다라고 합니다. 더더욱 이제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도망치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서 스킨십도 하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진술 내용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고 CCTV 영상하고도 맞지 않고 전반적인 태도하고 입장을 보면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. 목표가 만약에 돈 합의금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구형 1년에도 불구하고 허허. 1년 6개월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. 지금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데, 그 교수님, 제가 이제 조금 더 알아봤더니, 이 BJ가 그 해당 걸그룹에서 활동할 때도 그 걸그룹 팬들 사이에서 너무 어떤 사생활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빨리 넌 탈퇴하라. 왜 다른 멤버들 또 이 그룹에 피해를 주느냐 하는 또 뭐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, 뭐 개인의 사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뭐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은 저는 형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도 만나본 적이 있고 무고 고소를 당했던 남성도 만난 적이 있는데 둘 다 정말 평생의 충격이 될 만큼 트라우마나 고통 속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평생 트라우마 고통에서 살듯이 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사람도 평생을 정말 범죄자로 살 뻔한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있어요. 그래서 성범죄나 무고 둘 다 저는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 여성도 이것이 지금 이 본인의 죄값은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